안녕하세요. 중동과학올림피아드 생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제대회 문항을 보면, IJS 문항을 보면 개최국의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융합형 문항이 이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보다는 사고력 측정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생물 문항은 이제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 자신의 지식을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력 측정이긴 한데 지식이 기반이 되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의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고의 깊이도 중요하고 실험에 대한 이제 교육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식은 많이 있고 지식에 대한 이해도 이제 폭이 넓은데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교육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은 중학생들의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교육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가대표에 필요한 것은 과학 지식, 과학적 사고, 실험 수행 능력, 과제 집중력, 협동심, 이게 팀별로 실험을 수행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요.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이 정관의 대상이 15세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노력을 형태에 대한 보상, 자연과학의 과학영재들의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 및 도전의식을 장려하고 세계각국 청소년 간의 우정,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물 관련 전체 주제를 보면 생물과 환경이 있고요. 반응, 이건 생물 주제겠죠. 생명의 시작, 건강, 자연에서의 순환, 그 다음에 질병, 인체의 일생, 생식, 유전에 관한 거죠. 법의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과학에서 문제 해결,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광범위한 소비자형,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대회 문항은 크게 선택형 이론, 이 실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선택형은 물화생 각각 10점씩인데요. 특이한 거는 틀리면 감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답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감점 위험을 덜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개별 시험이고요. 이론 문제는 역시 30점, 각 과목당 10점씩이고 단답식 서술형, 그래서 해결 과정과 답을 요구하고 개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과정을 꼭 써놔야 되는 겁니다. 답만 딱 쓰면은 나중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실험은 총 40점이고 팀별로 받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을 세 분야 각각 약 1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주지요. 그래서 조별로 수행을 하는 건데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2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실험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것,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조별로 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017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제 대회에 이 선택형 문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문이 주어지고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비커에 물을 떠서 이제 세균을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세균들이 생겨나느냐, 나타났다, 사라졌네요. 두 번째 또 Q라는 게 나타났고, R은 제법 오래 생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주고 거기에 대한 문항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항 형태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메리가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줬다. 1과 2가 됐다. 어떤 결론이 맞느냐? 둘 다 맞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맞을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손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장, 배설, 뭐 그런 부분 공부할 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물을 외부로 보내는 거는 피부를 통해서도 있고, 호흡을 통해서도 있고, 소변을 통해서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가 그 과정을 제시를 하고 그래프를 보고 각각은 이 어디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물을 내버리는가라는 그런 선택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강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유전 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틀리지 않고 이제 답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즉 DNA를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염기 서열을 보여주고 DNA 염기 서열을 주고 어떤 아미노산들이 생성이 되겠느냐라는 문항이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돈표라는 요것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제시가 됩니다. 자, 그 위에도 이제 질소 순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실험 과정에 대한 문항도 있습니다. 이제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대회할 때 나왔던 문항인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기온도 낮아집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문항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중에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선택형 문항, 모델링한 것이죠. 이 모델링 중에 어떤 게 단백질이 몇 차 구조와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 이걸 묻는 문항이 있었고요. 또 다른 문항은 이제 식물의 구조에서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묻는 문항,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식물에서 이 수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또 문항도 있었습니다. 선택형 문항.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설명이나 그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텍스트가 많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답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단답형 아니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어떤 이제 답을 도출하는 그런 문화인 거고요. 그래서 호흡률을 계산하라, 광합성률을 계산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제시됐습니다. 또 다른 문항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벼의 이제 생존 전략, 그리고 그 생존 전략과 관련된 어떤 호르몬의 작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 조절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문제화한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식물에 이제 자라는데 물이 차오르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빨리 자라서 호흡을 하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성장을 멈추고 물속에서 버티는 거죠. 물이 이제 빠질 때까지. 이러한 전략을 하는데 각각의 호르몬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를 여기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선이 있는 데다 이것이 촉진을 하느냐 아니면 멈추게 하느냐. 요거는 화살표는 촉진, 요 끝에 멈춘 거는 이제 정지. 이렇게 요 세 군데다가 표시를 하라는 이런 이론 문항이 있었습니다. 또 굴에 대한 것, 이건 이제 삼배체가 만들어진 것. 이거는 이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대한 문항인데요. 아마 이 그림은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이거를 많이 본 문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문항이죠. 자, 그랬을 때 굴과 균의 관계도 물어보고,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생식세포 분열 1분열과 2분열이 있다면 1분열에서 나타났을 때, 2분열에 나타났을 때 어떤 형태의 그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리게 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의 개체수 변화에 대한 이런 식을 주어지고, 각각 개수들은 이런 변수들은 어떤 숫자를 나타낼 것이냐, 플러스일 것이냐 마이너스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답을 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고요. 자, 매개 변수 PQ가 무엇인지 또 묻는 그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의 이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가설을 3개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예상,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이런 문항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맥박을 재고, 를 이제 그 주기에 따른 이런 이제 시간을 또 재는 그 문항도 있고, 식물의 학명에 대한 문항,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할 때 이게 심장 박동할 때 나타나는 이런 압력의 변화라든가 이 전극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주기가 얼마나 어느 단위로 일어나고 어디서 심방 심실의 이 판마의 개폐가 일어나는지 하는 그런 문항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해석하는 문항을 이제 그 전기용동 실험 결과,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제한 요소가 뭔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의 투석,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문항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도마뱀의 그 개체군의 이제 변화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생물들의 식성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장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이런 걸 보는 거, 또 과학에도 해석하는 문항들도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은 이제 이 수축포의 이 수축 횟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찰해서 보는 그런 건데요. 그 전에 가설과 예측에 대한 문항도 이제 실험 문항에서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 메틸셀룰로스라는 거는 이제 집신벌레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현미경 관찰할 때 메틸셀룰로스를 발라놓으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집신벌레를 놓으면 집신벌레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죠. 그게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는 문항이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 시간,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수축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느냐, 그런 것들을 최소한 9번, 18번은 이제 그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시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문항은 인도에서는 이제 그 색소를 추출해서 흑광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모 발효 실험, 식물 분류 실험, 구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축 횟수, 이제 현미경 관찰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식물 색소,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색소 분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분류를 하면 이런 가계도를 또 가계도가 아니라 이런 이제 개통수를 그리는 이런 문항이 나오고요. 이제 식물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절단을 해서 내부의 구조를 또 분석하는 이런 문항이 있고요. 수축거의 수축해서 이런 보는 문항이. 자, 그러면 IJSO를 대표가 되기 위한 이제 KJSO 이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생물은 이렇게 실라버스가 이 교육 과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중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는 공부를 해서는 이들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자, 풀이 단계가 8번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부터는 생명현상부터 쭉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단계를 통과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어떤 이제 생물학적 지식과 문제의 그 해결 방법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화 순환까지가 광합성 호흡, 효소 이런 1단계, 2단계에서는 호흡, 배설, 감각기관, 호르몬, 동물 행동까지 생식과 그 다음에 이제 예비 대표단부터는 거의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몇 개의 단원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때 반복 학습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단은 또 이제 그 나머지 정리하는 이 단계를 거치면 국제대회 문항을 대비한 문항을 기출문제를 풀이한다든가 새로운 문항을 풀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에 각 단계에 맞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